네, 미중 간의 무역 격돌이 뭐 당장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려가 많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정부에서는 괜찮다, 2분기에 나아질 것이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은 사실은 그 말을 좀 신뢰하고 가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이어서요. 우리 경제 현 주소를 좀 진단하는 시간 오늘 좀 마련했습니다. 최성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1분기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역성장했고요. 이제 최근에 수정치가 이제 0.4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마이너스 0.4. 성장률이 이렇게 갑자기 마이너스 정도까지 났던 쇼크였는데요. 안 좋아진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 GDP, 뭐 실질 GDP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명목 GDP가 뭐 2분기 연속 또 감소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데요. 최근 나오는 것으로 보면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좀 하회했다라는 측면들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낮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의 저물가 상황이 경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좀 나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저물가가 이제는 좋지 않은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 소비 주체들의 소비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라는 측면이고요. 업종별로 좀 보시면 역시 제조업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3.3%로 가장 큰 부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업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출 측면에서 이거를 다시 보면 설비 투자가 역시 마이너스 9.1%로 급격히 감소했고요. 건설 투자도 0.8%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 부분은 0.1%, 정부 소비는 0.4% 늘었지만 이게 미약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조업과 이런 설비 투자, 건설 투자의 하락세를 막기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수출도 전기 대비 마이너스 3.2%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제조업과 투자 그리고 수출 부분에서 이러한 부진세가 민간 소비나 정부 소비가 막기에는 좀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산업의 활력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생산, 소비, 투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이나 투자 쪽이 특히 부진합니다. 수출 부진하고요. 소비도 안 좋지만 그나마 소비는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지금 1분기 성적이 워낙 안 좋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이제 2분기부터 나아질 거라고 하고 있고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한은이 제시한 게 원래 2.6에서 2.5로 낮췄나요? 낮췄죠. 그러면 정부의 어쨌든 뭐 민간 기관들은 이거보다 더 낮게 보고 있는데 정부의 성장률 2.5%는 올해 달성이 가능할까요? 뭐 아주 물 건너갔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치로 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로 보시면 1분기 성장률이 1.7%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그러면 이제 하는 전망치가 어떠냐라고 보면 상반기에 2.3%, 하반기에 2.7%입니다. 근데 상반기를 1분기, 2분기 나누면 1분기를 1.7% 했기 때문에 상반기 2.3%를 하려면 요거를 이제 나눠서 보면은 얼마 성장입니까? 2분기에 거의 한 2.9%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해서 쉽게 나눠보면 2.3%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2.7%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만치가 않은 수치죠. 다만 지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이제 산업 생산이 조금 증가했고 0.7%, 반도체 생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설비 투자도 전기 대비로는 좀 4.6% 증가했고 급락하던 뭐 선행 지수들이 좀 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뭐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도 5월 경기 동향이 담긴 산업활동 동향이 나오게 된다면 1분기 성장률을 조금 우리가 상반기 성장률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2.5% 달성이 가능하냐 안 하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가 그만큼 뭐 2분기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건 뭐 나름 근거는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추경이라든지 1분기가 워낙 이제 조금 쇼크가 있었던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특별히 수출이 줄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빠지고 있는 물량은 안 줄었지만 뭐 수출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이제 무역 분쟁의 그 직격탄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올 경제를 바라볼 땐 대충 해결된다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상반기로 해결된다고 봤죠. 근데 이제 이게 새롭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무역 네. 분쟁에 따른 영향은 좀 더 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 무역 분쟁, 이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 시장에 미친 영향 결국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이 대중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홍콩을 포함하면 거의 30%에서 2018년 무려 34%까지 올라갑니다. 대중 수출의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수출 증가율과 대중 수출 증가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거의 뭐 이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 대중 수출 중에서 그럼 반도체가 얼마냐? 무려 41.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분기에는 이제 대중국 반도체 수출 물량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거의 한 절반, 3분의 2 정도로 떨어진 데다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이것이 이제 1분기 수출 감소가 이제 이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됐고요. 반도체 측면에서만 보면 또 이 3분의 2 정도가 중국 홍콩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죠, 반도체. 그런 점에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뭐 화웨이 통신 장비, 뭐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서의 수출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또 화웨이와 뭐 이렇게 미중에서 서로 압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국도 최근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 불러서 미국 조치에 뭐 좀 협조하면 우리가 보복을 하겠다 이런 압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반도체 수출 여건이 상당히 좀 우리 예상과는 좀 벗어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고 그 수출 환경 더 나아가 생산 우리 기업 활동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결국은 이제 핵심을 봐야 되는데 경기는 한국 경기는 수출이고. 수출은 반도체고 반도체는 중국이고 이런 구조를 보면 고민이 좀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전 세계가 이제 경기 침체에 관한 소위 이제 뭐 아래 공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를 보면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어쨌든 올해 성장률이나 수출뿐만 아니라 큰 사이클로 경기에서 봤을 때도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는 좀 사이클의 후반 국면 혹은 침체로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이런 감이 있지만 좀 돌아 나오는 쯤에 좀 왔다고 보세요? 뭐 통계청이나 이제 뭐 다른 정부에서 뭐 그런 판단을 좀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2017년도에 좀 이 사이클에 좀 가장 고점을 찍지 않았냐라는 것이 보통 대충 이코노미스트들의 판단이기도 하고요. 2018 뭐 경기 지표만 본다면 2018년도 약간 성장률 면에서 좀 내려왔고 올해는 그보다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 사이클 상으로만 본다면 올해는 좀 하강 국면에 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 거는 꽤 됐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그걸 선언하는 거는 한참 있다 하죠. 그렇죠. 지나고 나서 그때가 이제 뭐 고점이었다, 저점이었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할 것 같은데 이미 사실은 저점에 들어가서 꽤 이제 고점 지나서 꽤 진행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제 뭐 영어 표현이라 좀 죄송합니다만 뭐 레이트 사이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이제 경기가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한 10년 호황의 끝자락에 와 있다 이런 의미죠.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뭐 그렇죠. 이제 이게 양적 완화부터 시작해서 2008년 금융위기부터 쭉 이어진 경기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하나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저점에서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니 아니면 뭐 그게 하강 국면이 더 깊어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의원님 생각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당장은 아니지만 과거에 보면 상당히 그 높은 확률로 한 1개월이나 1개월이 아니죠. 1년이나 1년 반 이후에 경기 침체로 들어가더라. 그런 논쟁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도 이제 지금 보시면 뭐 금리 완화 얘기도 나오고 또 유럽에서도 보시면 양적 완화 얘기도 나옵니다. 작년만 해도 벌써 금리 정상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은 글로벌 경기 환경이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좀 약간 교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반기적인 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많이 봤는데 IMF라든지 뭐 WTO, 뭐 OECD 다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 부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경기 사이클이 좀 예측과 다르게 하강 국면에 좀 진입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좀 대응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현안이고 제가 궁금해서 그냥 편하게 막 여쭤고 보는데 또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많이 쓸 수 있는 시간은 아침에 또 없군요. 금리 정책은 미국 연준은 어쨌든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금리를 결국은 미국이 내리면 따라가는 수순으로 갈까요? 뭐 지난 5월 금통위 보시면 이재열 총재가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은 금리 인하로 대응할 시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일단 국내 경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소수 의견으로 이제 한 분이 이제 금리 인하 의견을 밝히셨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원으로서 이제 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준도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고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호주도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이나 지금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기 부진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한원도 좀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통화정책회의가 7월 8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정도에 금통위가 7월 8월에 있는데 7월 정도에는 뭐 이 경기 상황을 봐서 2분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고 이르면 8월 또 적어도 10월에는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장 전 시간이라 시간이 충분히 많지 않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좀 주목해봐야 될 경제 핵심 변수들은 어떤 걸로 보세요? 역시 미중 갈등의 합의 여부죠. 미중 갈등이 좀 합의가 돼야 우리가 그 샌드위치로 우리가 끼인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파국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수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1분기 가계 동향에서 이제 우리 중산층의 좀 소득이 늘어난 부분들이 긍정적인 사인이긴 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확대 이제 재정을 통해서 좀 이 어려운 난국을 좀 버텨나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내수 활성화 부분들이 좀 버텨주어야 되겠고 SOC 부분들이 좀 더 전 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부진한 경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난국을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의 힘 그리고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뭐 재정입니다. 지금 그렇죠. 기업들이 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근 우리 경제 현 주소를 좀 점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